인천 도림초등학교 릴레이 낭독 20번째. 안녕하세요. 복숭아숲 도서관 사서 선생님입니다. 제가 오늘 낭독할 책은 시공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한현정 글, 이로우 그림의 복을 그리는 아이입니다. 이 책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복동이의 이야기입니다. 복동이는 그림 그리는 일을 관장하는 도화서의 화원이 되기를 꿈꾸지요. 하지만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로 천민이 화원이 될 수 없었어요. 노비 신분의 복동이에게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죠. 책을 읽다 보면 K-팝 데몬 헌터스로 유명해진 호작도를 비롯해 책가도, 전기수, 동학농민운동 등 조선 후기의 시대상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럼 복동이가 그림 골목의 종이 가게에 찾아가 노인에게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청하는 장면을 낭독하겠습니다. 노인과 종다리는 아침을 먹던 중이었는지 상 앞으로 다가 앉았다. 아침은 먹었느냐? 아니 됐습니다요. 복동이가 손사래를 쳤다. 갑자기 복동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다. 노인이 종다리에게 눈짓을 했다. 종다리가 밥을 가져와 상 위에 놓았다. 생각지도 않게 세 사람은 아침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복동이는 쭈뼛거리며 나무 숟가락을 들었다. 얼결에 밥술을 뜨면서도 복동이 머릿속은 온통 그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종다리가 밥상을 내가고 복동이는 노인과 마주 앉았다. 복동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노인이 곰방 내 불을 붙였다. 어르신, 쇳내를 제자로 받아주셨으면 하는구만요. 비록 종놈이긴 하지만 죽기 전에 세화를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요. 거참 맹랑한 놈일세. 며칠 주변을 맴돌더니 그런 꿍꿍이가 있었구먼. 내 딱 잘라 말하지. 나는 누구도 거두지 않네. 돌아가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어르신 앞에서 그림이라도 그려보고 싶습니다요. 내 놈이 세화를 만만히 보고 이러는 게야? 노인이 파르르 역정을 냈다. 복동이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요. 그저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 이럽니다요. 쇳내 소원이구먼요. 복덩이의 말에 한풀 꺾인 노인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럼 한번 그려보거라. 소원이라는데 할 수 없지. 에헴. 노인이 종이를 깔아주고 먹물과 붓을 내주었다. 알량한 솜씨나 한번 보자는 심산이었다. 복동이가 덥석 화선지 앞에 앉았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붓을 잡고만 있었다. 무엇을 그려야 하나 복동이 눈앞이 하얘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그때 문득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것이 있었다. 언젠가 자신이 땅바닥에 그려보았던 장면이었다. 고양이와 나비와 페랭이꽃. 복동이는 붓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았다. 손끝이 달달 떨렸다. 그런데 어렵게 내려 그은 선이 형편없었다. 굵었다 가늘었다 엉망이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는 마음대로 그려지던 것이 붓을 잡으니 딴판이었다. 복동이는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형편없는 재주로 덤빈 꼴이 된 것이다. 붓도 제대로 못 잡아본 게야. 웃겨. 가게에 내려갔던 종다리가 와서 보고는 호들갑을 떨었다. 잔뜩 주눅이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복동이 마음에 발끈 오기가 생겼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처음이라 잘... 노인이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내 놈 솜씨는 잘 보았다. 영 재주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구나. 얼추 비슷하게는 그려 놓았으니 말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누구도 가르칠 생각이 없다. 그만 돌아가도록 하거라.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훑었다. 복동이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염치가 없었다. 그럼 이 그림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요? 복동이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우물쭈물 말했다. 노인은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동이는 주섬주섬 그림을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날 밤 복동이는 밤새 뒤척였다. 붓을 잡았던 손끝에 뜨거움이 느껴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가 되지 않았다. 복동이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다시 노인을 찾았다. 노인이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다. 복동이를 보고도 왜 왔냐고 묻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아는 눈치였다. 죽을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요. 처음부터 잘하는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복동이는 밑도 끝도 없는 용기가 어디서 나는지 스스로도 신기했다. 세화를 배울 수만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싶었다. 그놈 참 배짱 하나는 마음에 드는구나. 허나 내년 봄이면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니 헛고생 말고 돌아가거라. 복동이는 왠지 힘이 빠졌다. 더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복동이는 그러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동안 내가 여기 머무른 것은 종다리 때문이었다. 돌림병으로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를 거둘 사람은 나밖에 없었으니 말이야. 내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동이가 노인의 다리를 절박하게 붙잡고 늘어졌다. 저는 도와서 화원을 지낸 김성도 어른의 노비입니다요. 조선 최고의 화원인 그 어른의 그림을 보며 자랐으니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요. 복동이는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귓속이 휑해지는 것을 느꼈다. 몸까지 부들부들 떨었다. 큰아버지, 왜 이리 늦소? 내려오라고 한 게 언젠데. 종다리가 문을 벌컥 열었다. 잠시 주춤했던 노인은 또다시 자리를 피했다. 복동이는 며칠 잠잠히 일만 했다. 땔감도 마련하고 가을 거지도 열심히 했다. 그것도 모자라 시키지도 않은 마당을 여러 번 쓸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들어앉은 생각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틈만 나면 발걸음이 광통교로 향했다. 언제까지 이럴겨? 멍석말이라도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너희 주인한테 들키기 전에 어서 돌아가. 성가시고 답답했던지 종다리가 고함을 질렀다. 복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하게 공방 앞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큰아버지가 와 보라는구먼. 종다리는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툭 던졌다. 복동이는 크게 숨을 내쉬고 문고리를 당겼다. 노인은 그림을 그리다 말고 흘깃 복동이에게 눈길을 주었다. 복동이는 쭈뼛거리며 노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그놈 참 말귀를 못 알아먹는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봄까지는 얘를 떠나야 한다. 그때까지라도 좋다면 와서 붓 잡는 법부터 배우거라. 노인이 역정을 내듯 말했다. 복동이는 입이 귀에 걸려 노인에게 넙죽넙죽 절을 했다. 노인은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상입니다.